언제 나올 거야? 오늘 나 한번 사고 갈래? 응? 늦게 알림했으니까 월요일까지 해와. 네. 알았죠? 자, 오늘은 마지막 단원입니다. 이거 하고 우리는 시험 대비 들어갑니다. 이거 하고 시험 대비 들어갑니다. 지금 마지막 단원이고 지금 인항고는 여기 안 들어가지. 여기서부터는 안 들어가지. 작년에 이쪽 안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응. 물론 지금 니네가 합성함수 민법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거의 적으나 그럴 가능성 거의 적으나 갑자기 모르잖아요. 갑자기 막판 스포츠 달려가지고 뭉 해가지고 끝까지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 물론 얘는 어차피 끝까지예요. 게다가 시험 범위도 처음부터라서 우리 임명은 처음부터이기 때문에 맞죠? 처음부터. 그래서 다음 주에 너는 내가 특별히 수능 특강 문제를 드릴 겁니다.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수능 특강을 친절하게 만들어 드리지요. 제본 교재로 시즌2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원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넓이까지 해가지고 약간 수초랑 좀 비스무리하게 했던 것까지는 좀 해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오늘은 부피입니다. 부피. 그래서 여기 있는 부피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부피는 뭐로 좀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서의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좌표 평면 내에서 그려져 있는 입체 도형이 있을 건데 그 입체 도형의 결국 뭐를 구할 거냐면 그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겠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좌표 평면에 그려져 있는 입체 도형의 부피를 얘기를 할 거고 얘의 증명은 우리 지난 시간에 니들이 제일 사랑하는 거 있었지. 5글자짜리. 니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조용 잘 되지? 그런 거 말고만. 이거 뭐야? 이걸 우리는 그것이 제발 가자. 뭘 제발 집 가자도 아니야. 가자 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 구분구적법이죠. 그러니까 구분구적법 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다 증명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결국 구분구적법 가지고 증명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봐. 뭐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이긴 한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약간 좀 그 조선시대 같은 데에 나올 것 같은 이런 항아리가 있는데 요런 항아리 같은 거를 요렇게 좀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만들어낸 뭐 이런 도형이 있다라고 칩시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대충 알아서 봐.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뭐 알아서 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미적분 참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인격기가 막은 그림이 있다라고 봅시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하나 봐, 이씨. 그냥 알아서 봐. 그럼 여기 이렇게 돼 있었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 이 도형의 부피가 궁금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도형의 부피가 궁금해서 만약에 내가 이쪽에 있는 여기 있는 얘를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잡고 여기를 요렇게 시작점이라고 잡으면 우리는 어차피 얘의 넓이를 구하고는 얘의 부피를 구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 부피는 사실은 어떤 거에 대한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렇게 얘네들의 단면을 이렇게 계속 쪼갤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쪼개다 보면 얘네들의 단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단면의 넓이들을 그냥 하나 다 합쳐가지고 다 하나 다 합쳐가지고 만든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현재 넓이들을 이렇게 단면의 넓이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얘네들을 다 촘촘히 해가지고 다 하나 붙어. 그럼 걔가 결국 뭐가 될 거냐면 부피를 채울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겠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부피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여기 있는 부피는 결국은 뭐의 넓이의 합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그때 여기 있는 부피가 여기 있는 단면의 넓이의 합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라서 나오게 되는 그 단면의 넓이 하나를 잡아서 나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나 잡아서 이 단면의 넓이를 내가 SX라고 하자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에 대한 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 단면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것 자체니까 따라서 나는 결국 우리는 합의 기호에 따라서 시그마를 구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가 제1항에서부터 n항까지 갈 거란 말이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이 갔을 때 그럼 여기 있는 단면의 넓이가 있겠죠, 실제로.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있었던 얘 SX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뒤에 붙게 되는 건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도 그럼 우리가 잡아줘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얘네들까지의 높이를 잡아줘야 결국 우리는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SX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종의 간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걔 넓이를 구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걔네들에 대한 합이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단 이거를 어디까지로 가야 되는 거냐면은요. 그때 여기 안에 있는 요 XX 안에 우리가 K가 들어가 있는 거야. 얘네가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K를 포함하고 있는 문자가 여기 그냥 안에 들어갔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식을 쓰기가 좀 애매모호해서 그냥 이렇게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걔네들을 한없이 무한대로 보내버린 거니까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의 결과. 그리고 나서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곱할 거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에 실제 간격. 그러면 여기 있는 얘 b-a가 실제 간격이겠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b-a분의 우리는 n. 이렇게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n분의 b-a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어쨌든 단면의 넓이의 합을 이용해가지고 부피를 구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다시 보면 정적분과 급수과의 관계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은 정적분과 급수 간의 관계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결국 인테그랄. 그래서 적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린 여기는 어떤 단면의 넓이가 있는데 얘가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요 시작과 끝 사이의 간격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작과 끝 사이의 간격,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사이에 실제 적분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얘 우리는 단면의 넓이 하나를 잡아서 걔네들 적분한 결과랑 똑같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리해서 이 빨간색이 나왔다. 우리가 확인한 건 결국 뭐가 될 거냐면 이게 정적분과 급수 간의 관계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우린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기만 하면 문제 없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후루룩 어떻게 정리한 거야. 그래서 정리해서 봤더니 요게 됐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있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하는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면의 넓이가 있을 거야. 그 단면의 넓이는 웬만하면 식으로 줄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단면의 넓이 하나가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A에서부터 B까지의 적분값이 그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부피가 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바로 그럼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입체도형이 있는데 밑줄 높이가 일단 얼마라 그러고 있어요. 문제에서 높이가 얼마래? 그치? 높이가 3이야. 그럼 여기 있는 높이가 시작과 끝 사이의 간격이죠. 그러면 높이가 3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간격이 얼마란 소리랑 같은 말일까요? 간격이 얼마란 소리야? 간격이 그치? 간격이 3이란 소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간격이 3이란 소리니까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바꾸게 되면은 얘는 오히려 3에서 0을 뺀 결과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죠. 그럼 3 빼기 0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후루루룩 읽어보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우리가 후루루룩 읽었을 때 우리가 높이가 x라고 주어져 있는 그 지점. 그러니까 높이가 3까지가 전체인데 그 중에 일부만 딱 잘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일부를 딱 잘라가지고 여기를 우리가 x라고 잡은 거고 그때 거기에서 우리는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그러니까 여기 밑면이 이렇게 있다면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자른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단면의 넓이가 나온 게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체크해 줄 거는 밑줄 여기는 얘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가 x제곱 더하기 1이다라는 거야. 이렇게 단면의 넓이를 준다고.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단면의 넓이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부피를 구하라는 게 최종적인 답이에요. 그래서 이 부피를 구할 때는 따라서 그냥 우리 지금 배웠던 그 식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식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답을 내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냐면 그래서 우리는 시작점이 0에서부터 끝이 3이니까 그럼 0에서부터 3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바로 어떤 거를 적분하면 되는 거냐면 그때 단면의 넓이를 적분하면 돼. 그래서 우린 여기는 x제곱 더하기 1을 그래서 적분한 결과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부피가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래서 딱 잡아놓고 얘 적분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3분의 1의 x세제곱 더하기 x에 우리 0에서부터 3까지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0은 어차피 때려 넣어봤자 0이니까 3만 집어넣은 게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3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3분의 1에다가 3의 세제곱 거기에 우리는 3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는 게 나오게 되냐면 12가 되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지금까지는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왜 이게 나왔는지를 잘 기억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 빨간색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단면의 넓이를 가지고 구했을 때 그게 어쩌고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답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어? 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왜 서연이 이해 안 돼? 비공식 까먹어. 어? 비공식. 그냥 밑면의 넓이를 정적분하라고. 그러니까 단면의 넓이를 정적분하시면 답 나와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자, 그럼 대표형 1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자. 야, 그럼 어떤 그릇에 채워져 있는 물의 높이가 x래. 오케이, 그럼 일단 그렇게 주어져 있을 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라고 주어졌을 때 우리의 그때의 수면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정사각형으로 나온다 그랬냐면은 이렇게 루트 x 더하기 1이라는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우리가 어떤 높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건데 그러면 거기 있는 수면은요 당연히 밑면과 평행을 하겠습니까? 평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평행하겠지.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고. 그럼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 내가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릇에 한해서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일정 높이만큼 우리가 이렇게 물을 채운 거야. 이렇게 노란색으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잡아주게 된 요 x만큼의 우리는 이쪽에 이렇게 물이 주어졌을 때 그 수면이잖아요. 이게 뭐 정확하게 하면 정사각형이 나온다고 하는 거지만 그럼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얘는 밑면과 평행하냐고 평행하지 않냐고? 평행합니다. 일반적으로 평행하죠. 왜냐하면 수면이라는 것 자체가 밑면에 이렇게 본 떠가지고 만들어지니까 일반적으로 평행하죠. 그러니까 밑면이 평행이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단면이 나왔고 얘가 마침 이런 정사각형 모양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한 변의 길이가 루트 x 더하기 1이라는 요런 정사각형의 모양의 넓이가 나왔다라는 거지.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단면의 넓이 구할 수 있대요? 아니면 없대요? 네. 있을 거잖아.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바로 여기 있는 sx 즉 우린 이걸 단면의 넓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단면의 넓이 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 있는 단면의 넓이 구하면 가로 세로 서로 뭐하기만 하면 정답이니까 가로 세로 서로 뭐하기만 하면 돼요? 곱하면 되니까 그럼 루트 x 더하기 1을 두 번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얘가 뭐가 나오냐면 x 더하기 1 나오겠지. 이해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x 더하기 1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단면의 넓이인데 이게 어차피 지금 뭐냐면 밑면과 평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그대로 잡아놓고 그냥 뭐 하면 되는 거냐면 적분하시면 돼요. 이게 단면의 넓이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적분하면 돼. 그때 우리는 물의 높이가 10cm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의 높이가 10cm라는 건 여기 전체의 간격을 현재 얼마라고 준 거다? 그치, 여기를 10이라고 준 거지. 그럼 당연히 시작은 없는 거에서부터 출발할 거니까 그럼 0에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돼요? 그치, 0에서부터 10까지만 적분하면 된다는 소리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부피는 따라서 우리는 인테그랄 그냥 단순하게 적분하면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되냐면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얘가 아예 없는 거에서부터 10이 될 때까지만 적분하면 됩니다. 누구를? 여기 있는 한 단면의 넓이였던 x 더하기 1을 적분하시면 답이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적분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에 나 0에서부터 10까지라고. 그럼 10 집어넣고 0은 어차피 너무나 많으니까 그럼 10 넣은 게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에다가 결국 10의 제곱 100 거기에 우리는 10 더해준 게 정답이 됩니다. 계산하면 돼요. 정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60 끝. 그래서 얘 부피는 60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내용은 간단하죠. 어쨌든 단면의 넓이만 잘 찾으면 됩니다. 알겠지? 그럼 뒤에 1-1번 3분이면 충분하죠? 지금 빨리 한번 해봅시다. 준비 시작.
다음. 그래서 여기 다음. 그래서 여기 대표형 2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달라요. 그래도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알겠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X축과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때 X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입니다. 즉, 잘 봐봐. 지금 밑면이 뭐냐면 얘예요, 얘. 그럼 얘가 현재 밑면이에요, 지금 보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현재 밑면인데 이거를 현재 X축에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세울 거냐면 여기 이렇게 좀 꽂아. 그러니까 얘가 현재 X축에 평행이 되도록 할 거야? 아니면 X축에 수직이 되도록 할 거야, 우리가? 수직을 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X축에 동그라미 채권 수직이야. 그러니까 얘가 현재 수직이 되도록 하는 그 평면으로 잘랐어요, 단면을. 그때 여기 있는 단면을 잘랐더니 이 단면이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 돼버렸다라는 게 지금 여기 키워드예요. 이 단면이 뭔 삼각형이 됐대요? 그래, 삼각형인데 무슨 삼각형? 그래, 정삼각형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수직으로 잘라서 만들어낸 요 단면이 이렇게 있을 건데 얘가 현재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삼각형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얘도 어차피 X축 위에 있는 점에서 우리가 출발을 할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요 X좌표를 우리가 T라고 잡아놓고 봐도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요 점까지의 간격을 구하면 어차피 우리는 뭐야? Y축 사이의 간격을 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얘가 현재 수선의 발일 거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현재 Y축 사이의 간격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럼 여기는 뭐가 될 거냐면은 이때 이 t가 여기에 들어가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 함수값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좌표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좌표를 구하게 되면 여기는 t,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를 그대로 잡아준다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사인, 그래서 누가 되냐면 t가 된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t라고 잡았을 때 여기는 좌표가 t, 0이었으므로 그럼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구하는 게 한 변의 길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될 거냐면 Y좌표 사이의 간격 0에서부터 루트 사인 t까지의 간격이 되겠지. 이해되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요렇게 딱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얘가 루트 그래서 얘가 0에서 빼는 거니까 어차피 빼나만 하죠. 그래서 루트 사인 t가 한 변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어차피 우린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밑면에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여기 있는 적분 구간이 이제 좀 정해졌어요. t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에서 계속 쪼개질 t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요 정삼각형의 단면의 넓이를 내가 st라고 잡아서 보게 된다면 이해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st라고 잡아서 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오케이. 그 st에 대한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이 될 거냐면 여기 실제 그 점이 움직이는 게 0에서부터 파이까지니까 그럼 0에서부터 우리 파이까지 갔을 때 해당하는 그 넓이 적분 값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실제 부피가 되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면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수직으로 쪼개든 평행으로 쪼개든 어쨌든 그게 그거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수직으로 쪼개든 평행으로 쪼개든 어쨌든 그 적분 구간 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점이 움직이는가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점이 잘 움직이는가 즉 높이가 어느 간격인가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답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높이는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럼 얘가 높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면 돼. 알겠지? 그럼 얘만 찾으면 되겠는데 이게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라는 거네. 그럼 혹시 기억납니까? 이렇게 한 변이 주어졌을 때 그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 안 나면 다 적어 놓으세요.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그 한 변의 길이를 알 때 결국 뭐를 구할 거냐면 정삼각형 한정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여기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있는 밑변의 길이를 a라고 잡으면 그럼 어차피 세 변 다 길이가 지금 현재 a라는 소리니까 그럼 얘네들 높이 자체도 어차피 그러면은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높이가 만들어지게 돼 사실은. 그럼 여기가 똑같이 a면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a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정삼각형의 높이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가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루트 3a가 된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밑변과 곱해서 나누기 2한 게 넓이야. 그래서 넓이는 그래서 4분의 루트 3에 그래서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온다라는 결과를 그래서 얻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즉 궁금하면 직접 해봐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된다 이거. 알겠지? 기억나지? 서윤이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2학년 때. 중2 때. 예. 응,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은 게임 끝이니까. 그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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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답 찾아주게 되면은 끝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ST를 구할 건데 한 변의 길이가 루트 사인 t네요. 거기에 우리는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있는 4분의 그래서 루트 3을 그대로 붙이면 돼. 그랬을 때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여기 있는 루트 사인 t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루트 사인 t의 제곱.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넓이가 됩니다. 됐냐? 여기까지 했냐? 그럼 4분의 루트 3은 앞으로 튀어나올 거고요. 그럼 4분의 루트 3은 튀어나왔고 여기에 인테그랄. 그럼 0에서부터 파이까지 갔을 때 우린 저기 있는 게 제곱이니까 여기 뭐야? 그냥 사인 t dt지 뭐.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사인 적분하는 건 쉬우니까 아니면 어려우니까? 쉬우니까. 아 이건 개꿀이잖아요. 그럼 사인 적분해봐. 뭐야? 사인 코사인입니다. 코사인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튀어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에 우리는 여기 코사인 t에 나는 여기 있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니까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거든. 그러니까 얘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정답은 2분의 루트 3. 이게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따라서 나오게 된 정답. 그래서 정답은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넓이를 이용해서 부피를 찾을 때는 반드시 단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확인을 하고 걔가 수직으로 돼 있든 평행으로 돼 있든 무조건 높이가 관건이에요. 높이가 적분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요 뒤에 2-1번부터 쭉 한번 풀어보는데 두 개만 풀어보자. 두 개만 풀어봐. 체크해놔라. 2-1번, 2-3번. 두 개는 꼭 풀어보세요. 2-3번은 참고로 작년 수능 문제인데 26번입니다. 풀어드릴 겁니다. 참고로 계산이 그지 같긴 합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요런 문제가 요즘은 트렌드긴 해요. 잘 나오거든요. 요즘 되게 잘 나오고 있는 트렌드긴 한데 그래도 좀 한번 잘 보시고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림이 되게 거대해가지고 약간 마음에 안 들고 솔직히 얘기하면 저 식이 마음에 들게 생겼냐 마음에 안 들게 생겼냐? 진짜 마음에 안 들게 생겼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진짜 마음에 안 들게 생겼어요. 그 말은 그 식이 진짜 마음에 안 들게 생겼다는 거는요. 접근하기 까다로우니까 애들이 펜슬에 괜히 겁먹는다? 그래서 답을 못 낸단 말이지. 근데 생각보다 저거는 겁내면 답이 안 나오고 겁을 안 내서 풀면 생각보다 답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냥 배운 대로 풉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배운 그대로 풀 테니까 여기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저 땅으로 생겨먹은 거와 그 다음에 X축 그리고 두 직선 1과 2입니다. 그러니까 1과 2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을 한 밑면으로 하는 입체도형이 이렇게 있대요. 뭐 여기가 밑면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그러니까 다시 하면 여기는 밑면이 있을 건데 그 밑면에 수직인 평면으로 다른 장면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 단면이 다 뭐라 그러고 있냐면 지금 현재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이게 다 무슨 사각형이 된대요? 동그라미 칠 거 이게 다 뭔 사각형이 됐을 때? 그렇지. 동그라미 이게 다 정사각형이 되었을 때 우린 여기에서 그러면 부피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여기에서 정사각형이라는 걸 찾아주는 게 관건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정사각형은 당연히 여기 있는 요 한 변의 길이를 찾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OX? 5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한 변의 길이를 찾아주는 게 필요하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요 한 변의 길이를 구하러 가면은 되겠고 그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게 그럼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만 가면 되냐면 여기 요 곡선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는 요 그지 같은 요 곡선. 그러니까 요 그지 같은 요 곡선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잡았을 때 나오게 된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Y축 간의 간격.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 우리가 좌표를 잡아서 x를 t 그럼 y가 0이 된다라고 치면 그럼 얘 자체는 그럼 x는 그대로죠. 어차피 얘가 현재 x축의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얘네들 그대로 유지가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그래서 x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을 때 y는 저기에 루트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루트 집어넣은 거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 t 괄호에 우린 여기 있는 t 더하기 ln t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거분에 우리는 분자 t 더하기 1 여기까지 잡아준 얘네들 간의 좌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잡아줄 거는 그래서 1번은 여기에서의 단면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단면이 나오기는 하고 이게 바로 정사각형이긴 한데 그때 이 단면에 한 면의 길이가 이 그지 같은 요식의 t, x 대신에 t로만 바꾼 요식이 된다라는 것도 바로 보이기도 합니다. 맞아 틀려요? 여기까지는요?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t 괄호 우리는 t 더하기 ln t분의 우리는 여기 있는 t 더하기 1이 된다는 걸 여기 있는 가로 세로 다 똑같겠죠. 이걸 별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별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저 단면의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면의 넓이를 내가 st라고 할게요. 그때 이 단면의 넓이 구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있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이 단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단면의 넓이는 그냥 얘네들 서로 뭐 하면 되냐면 곱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곱이 되면서 루트만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가겠지. 그래서 얘 루트만 날라간 결국 우리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t 괄호에 우리는 t 더하기 ln t분의 분자가 t 더하기 1이 됐고요. 그렇죠? 그러면 접근하려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높이가 처음이 1이었고 끝이 2니까 그럼 1에서부터 2까지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얘를요 쪼갤게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쪼개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괄호로 들어가 있는 얘 t 더하기 ln t분의 1을 그대로 두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분리하는데 나머지들은 분리하면 어차피 나뉘어지니까 나뉘어지지 않으니까 나뉘어지면서 얘가 그럼 1 더하기 t분의 1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여기 뒤에 dt라고 잡아주면 이거 왠지 뭐의 냄새를 좀 진하게 맡을 수 있냐면 치환적분의 냄새를 진하게 맡을 수 있죠. 특히 얘를 우리가 S든 뭐든 아니면 얘를 내가 다시 X로 바꿔서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문자는 내 맘대로 아무거나 설정하면 되는 거니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X라고 설정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치환적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여기는 X 자체가 우리는 여기 있는 T 더하기 ln T라고 한다면 얘 현재 T로 다 미분해야 되니까 얘가 그래서 우리는 DT분의 DX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도 미분하게 되면서 얘는 그러니까 여기는 1 더하기 ln 미분하면은 얘가 x분의 1이지. 오! 올렸더니 이거 전체가 그냥 뭐가 되냐면 dx가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돼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따라서 인테그랄. 그래서 우리는 1에서부터 2까지 그대로 갔을 때 그럼 얘가 그러면 우리는 요렇게 그러니까 얘가 그냥 x분의 1에 우리는 dx였던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잖아. 맞죠? 그럼 이거 적분하라는 소리 아니야. 그럼 이거 적분하면 뭐 나오냐면 ln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얘가 그래서 ln 이렇게 나오게 되고 x 대신에 다시 원상복구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t 더하기 우리는 여기 있는 ln t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냐 아니야? 여기까지 맞아 아니야?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냐면 1에서부터 2까지 집어넣어달라는 게 정답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2부터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우린 첫 번째 거 그래서 ln 그래서 2 더하기 우리는 ln 2는 1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1 집어넣은 거니까 그럼 뭐야? 얘 ln 1이니까 0이네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앞에 게 답이지 뭐. 그래서 ln 2 더하기 1 이게 답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계산 실수해가지고 틀립니다. 알고 보니. 아 너? 네, 시험 적응 법은 잘 생각했는데. 오, 누구한테 배웠는지 참 치원적분이나 이런 거 잘 배웠어요. 어? 최소한 현철쌤은 아니. 그래. 자,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마지막 단원이죠. 속도와 거리. 되게 쉬운 단원인데 거기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갑시다.
쟤네가 만졌지? 또 얘가 만져가지고 조영철 돼지 써놓은 줄 알았네. 네? 조영철 돼지 써놓은 줄 알았네 순간적으로. 야 저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안 그랬어요. 과거에 너는 뭐냐 그러면? 자 그러네요. 속도와 거리를 얘기를 하려면 솔직히 속도와 가속도를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속도와 가속도, 속도와 거리는 어차피 속도 가지고 모든 걸 다 얘기하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교재 60쪽인데 그럼 여기 교재 60쪽에 있는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려면 일단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한 건 여기 수학2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수학2에서 했던 내용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수학2에서 배운 거는요 모든 영역을 다루진 않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의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만 다루는데 그 하나의 특정한 영역이 바로 뭐였냐면은 수직선이죠. 그러니까 수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는 그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이 있을 거야. 그때 얘네 점의 운동을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수학2였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좌표로 나오지 않습니다. 얘네들 자체가. 그러니까 좌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수직선. 그러니까 하나의 선을 가지고 얘가 그냥 등속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등속 운동을 한다라는 거는 방향이 그냥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만 나눠져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걔네들의 우리는 어떠한 결과값들을 찾아주는 게 목표잖아. 그럼 그 결과값들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겠습니까?까지 우리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줬을 때 당연히 우리는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도식을 가지고 나는 여기는 세 가지를 연결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얘 속도를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세 가지 연결을 해서 보자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처음에 이 점이 그래서 몇 초 동안 움직였을 때의 위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뭐였냐면은 그러면은 실제 그 처음에서 그 움직인 양까지의 변화량을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는 요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는 게 그러면 실제로 이동한 이동량이 있겠지? 그게 바로 거리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는 요 세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처음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처음에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위치라는 거를 구할 때는 오히려 그냥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었습니다. 수학2에서. 기억나지? 그래서 위치를 이용해서 구할 때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그냥 바로 뭐 하냐면 되냐면요. 부정적분 후 결국 우리는 함수값 찾기.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줘도 되는데 이거를 찾는 것보다는요. 요즘은 어떤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공식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게 편안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식이 하나 있을 테니까 그 공식 하나부터 우리가 잡아서 간다.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분 후 함수값 찾기. 이거의 또 다른 구체적인 방안은 그래서 처음 움직이는 점의 위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초기 위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초기 위치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되냐면 그때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할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만큼 저쪽으로 요만큼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 그럼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움직이면서 생기게 되는 무언가가 보인단 말이지. 그때 그 양만큼을 초기 위치에서 더해주면은 그 점이 생기게 되는 위치가 새로 나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위치는 이렇게 찾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그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럼 그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냐? 이게 제일 쉬워. 그냥 얘네 그러면 시작하는 양이 있고 끝에 그 시간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 그 속도를 단순하게 뭐 하면 된다 그랬냐면 적분을 하면 그게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배운 적이 있어요. 기억나니? 네. 기억나지? 그래서 거리를 구할 때는 그 위치의 변화량들 간에 플러스를 하는 건데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플러스를 모두 다 인정을 해버리므로 거리는 마이너스를 버리잖아요. 왜?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어쨌든 내 이동량은 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리는 실제 이동량이라서 그래서 얘네들은 뭘 구하는 거랑 같다라는 걸 분명히 배웠냐면 그때 그 속도에 대한 넓이식을 구한 거랑 같다라는 결과를 그래서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해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만 수학초야. 그래서 수학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 이거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나는 지금부터 어디로 좀 확장을 하냐면 얘 수직선에서 얘기하는 건 1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물리학으로 얘기하면은 물리학 1에서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차원 체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1차원 체계를 우리는 2차원으로 확장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그 2차원 세계로 확장을 한 게 지금 여기 있는 미적분이고 그 미적분이 그래서 바로 뭐가 되냐면 그 미적분이 좌표 평면상에서 움직이게 되는 그 좌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좌표의 변화량을 찾아달라는 게 여기 있는 미적분에서의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은 좌표 평면상에서 모든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좌표 평면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그 좌표 평면에서의 결국 우리는 좌표의 운동을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것. 그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2차원 체계에서의 미적분 문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속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속도는 사실은 어떤 거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속도는 좌표를 움직이고 있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좌표 간에 결국 뭐를 우리는 속도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거리를 우리는 지금부터 속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겠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얘가 xt, 결국 우리는 yt라고 해서 얘네 둘 다 t에 대한 함수식으로 두 가지가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럼 t에 대한 함수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요 위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좌표가 움직이게 되는 속도를 구한다면 각각을 뭐 해주면 되냐면 매개변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각각을 우리가 미분을 때리는 방법이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미분을 때린 거랑 원점 사이의 간격을 재. 그래서 걔네들 사이의 거리를 구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 그러니까 dt분의 그래서 dx를 그래서 우리는 제곱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dt분의 dy를 제곱해서 더해준 것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속도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얘가 속도가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얘네 dt분의 dx, dt분의 dy를 어차피 우리가 x't랑 그 다음에 y't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니까 그럼 얘들 미분된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그 미분된 함수들을 제곱에 루트 씌운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속도다라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이 부분은 내가 원래 가르쳤어야 되는데 미분할 때 시간 없어가지고 여기를 건너뛰었어요. 리뷰 코스 할 때는 할 거예요. 여기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가볍게 이렇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 속도식을 가지고 적분을 해요. 그 속도식을 가지고 적분을 해야 우리가 얘기가 하고자 하는 그 점이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얘가 어차피 속도인데 이거 자체가 미분 때리고 루트를 씌우는 그 순간 얘가 수직선 위에서 움직일 거고 좌표평면 위에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얘는 실수라는 것만 우리가 보장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되려면 안 할게. 양수란 소리예요? 음수란 소리예요? 자, 실수야. 실수는 안 할게. 양수가 돼야 돼? 음수가 되어야 돼?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가 돼요? 음수가 돼요? 일반적으로? 양수인 조건만 얘기를 하지. 다시 하면 여기 있는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절대 마이너스가 나와? 아니면 나오지는 못해?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절대 나오지는 않으니까. 결론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인 거리를 구할 거야. 그럼 거리는 인테그랄. 똑같이 적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했던 그 순간과 끝나는 그 순간이 있다면 그때 그 속도를 똑같이 적분을 하는데 좌표평면상에서의 속도는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루트 그래서 그 각각의 함수들을 미분을 해서 우리는 제곱해서 더해준 것.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적분해 준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좌표평면상에서의 그 좌표의 움직인 거리가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 그 좌표가 움직인 거리가 어차피 위치의 변화량이랑 위치랑 다 그거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 하나로 우리는 대체한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가볍게 지금 여기 있는 요 배운 식을 가지고 저기 있는 EX에 우리가 문제를 적용을 해서 바로 답을 낼 거고 이 EX 자체도 보면 알겠지만은 되게 쉬워지니까 그럼 여기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갈게요. 그래서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위치가 좌표로 나와 있으므로 그 좌표가 지금 현재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X랑 Y가 지금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즉 여기 있는 요 X, 즉 다시 하면 여기 있는 위치를 현재 잡아주게 되면은 그때 여기 있는 X 좌표가 우리는 여기는 2T 더하기 2고 여기 있는 Y 좌표가 우리는 3T-4라는 거를 이렇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좌표 간의 운동입니다. 그때 얘네들이 주어져 있었을 때 우리는 0에서부터 3까지 점 P가 움직인 경우 뭐를 구하라 그랬냐면 거리를 구해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거리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그래서 적분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0에서부터 3까지 움직였으니까 그럼 0에서 3까지 움직여. 근데 누구를 적분해줘야 되는 거냐면 여기 들어오는 건 속도란 말이야. 그럼 등속 운동의 포인트는 결국 뭐냐면 이거죠. 각 함수들을 미분한 거를 제곱해서 더해주고 거기에 루트 씌워준 게 우리가 얘기가 하고자 하는 속도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루트를 씌운 결국 우리는 누구랑 누구 미분하면 되냐면 얘는 서로 미분하면 돼요. 그럼 2t 더하기 2도 미분하면 2지. 그러니까 여기는 2의 제곱과 3t-4를 미분하면 3이지. 그럼 얘 제곱을 더해준 거. 거기에 대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적분이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되면 게임 끝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게임은 이렇게 끝났고 그럼 나는 인테그랄로 잡아주게 되면 그럼 0에서부터 3까지 얘는 어차피 상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13에 우리는 여기는 t가 될 거니까 그럼 루트 13t가 나오면서 그래서 루트 13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럼 얘가 그러면 1이니까 1 적분하면 x가 되었고 얘가 그래서 정확하게 t네요. 그래서 여기 t가 되었고 그럼 0에서부터 3까지가 되니까 그럼 그냥 3만 딱 집어넣은 게 정답 되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0은 어차피 0이니까 그래서 얘 계산해주게 되면은 답이라고. 그 정답? 그래서 몇 루트 몇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답은 3루트 14 끝.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외울 건 외워. 그리고 왜 나오는지 정도는 체크해줄 건 체크해주고 넘어가시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겠지? 간단하다. 자, 그럼 바로 밑에 대표형 3번. 뭐야? 나이스. 아이씨. 나이스. 우와! 그림이 이렇게 날아간다고? 있어요. 일일이 쓰겠습니다. 아, 쉣!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쩐지 오늘 운수가 좋더라니.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뭐 김첨지도 아니고, 운수 좋은 날이야, 오늘 알바. 야, 이거 하나 보세요. 열받아, 씨. 예전에 카드 뺏기는 게 무슨 좋은 날이에요? 아니, 그 전까지가 운수 좋은 날이었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속도 좋지? 원점은 출발하는데 그건 어차피 나중 문제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PPT 수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점을 출발했어요. 와, 레전드다. 그 원점을 출발을 해서 딱 지원했는데 그림이 보이질 않아요. 야, 멋있다. 그때 여기에 원점에 출발하는데 어떤 점이 있고 걔의 속도가 현재 우리는 sin 파이 t라고 주어졌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주었을 때 1번 우리는 뭘 구하래요? 어디에서의 위치 구하래? 1에서의 그치. 시각 1에서의 결국 우리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그치. 위치 구하라 그랬지. 그럼 위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더하기 뭐라 그랬어요? 위치는 뭐 더하기 뭐예요? 위치는 뭐 더하기 뭐니? 그치. 처음 좌표가 있을 건데 그 초기 위치가 있을 거고 그 초기 위치에다가 우리는 위치의 변화량을 더한 거라고 그랬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초기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한 거야. 그럼 초기 위치가 원점에서 출발했대. 그럼 원점에서 출발했다는 소리는 당연히 그 위치가 얼마라는 소리랑 같은 말이니까 원점에서 출발했다. 그럼 초기 위치는 얼마겠냐? 당연히 0이겠지. 그럼 0에서 위치의 변화량만 우리가 더해주면 된다고.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실제 내가 그럼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움직인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은 1초에서의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럼 내가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움직인 거야? 그치. 0초에서부터 1초까지 움직인 거고 위치의 변화량 그냥 함수, 속도 함수 그대로 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sin 파이 t를 그대로 우리가 적분을 하면 된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치? 그럼 얘를 그대로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얘 자체가 합성함수 미분을 한 결과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어떤 거를 미분해가지고 sin 파이 t가 됐을까요?만 생각하면 사실 끝나요. 그래서 얘를 잡아주게 되면은 그래서 얘 자체는 마이너스 코사인에서 시작을 하겠지. 하지만 우리는 앞에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이 있어야 그 코사인의 미분을 때려도 어차피 sin 파이 t로 그대로 바꿀 수가 있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파이분의 1 여기 있는 코사인 파이 t를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한다라는 것이 되냐면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해준 게 결과다. 여기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라는 거야. 알겠냐? 그러면 1 넣고 0 넣고 빼면 되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우리는 파이분의 코사인 파이죠. 그럼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었고 거기서 우리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는 파이분의 코사인 제로네요. 그럼 코사인 제로는 어차피 1이니까 됐냐?
그럼 파이분의 1 더하기 파이분의 1이네? 그러니까 얘가 파이분의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니까요. 파이분의 2. 그래서 다음 파이분의 2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 답은 그래서 파이분의 2.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이렇게 찾으면 돼. 이해됐냐? 간단하지? 그런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은요? 대놓고 나왔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우리는 t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했냐면은 1에서부터 3까지지. 그때 여기는 1에서부터 3까지에 우리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 여기 있는 요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요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나는 그냥 적분만 잘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나는 그냥 인테그랄 그대로 가면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는 거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는 거냐?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 1에서부터 3까지 그대로 적분하면 되잖아. 누구를? 점 P를 적분하는 거야? 아니면 그때의 속도를 적분하는 거예요? 속도였던 여기 있는 사인 파이 T를 적분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냥 단순하게.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파이분의 1에 우리는 코사인 파이 T가 되는 건 이미 아니까 얘 1에서부터 3까지야. 그대로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된다고. 그러면 코사인 3파이나 코사인 파이나 같아 해달래요? 같지 않냐? 어차피 코사인은 2파이를 기준으로 계속 똑같이 도니까.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파이분의 1에 그러면 얘는 실제 여기 있는 코사인 3파이에서 코사인 파이를 빼는 건데 어차피 똑같은 거 빼는 거니까 결국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죠? 그러니까 남은 건 얼마 남아요? 그래서 여기 2번 답은 0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럼 위치의 변화량이 없다라는 건 처음 위치에서 바뀌었다라는 거야? 바뀌진 않았다라는 거야? 바뀌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같은 양에서의 그러니까 1에서부터 3까지의 우리는 거리를 구하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거리는 얘기가 좀 달라지지? 그러면 우리는 따라서 거리는 뭐가 지금 현재 중요하냐면요 여기 거리는 왼쪽으로 움직이든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부호를 인정한다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요. 부호를 실질적으로 인정 못한다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부호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건 결국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같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여기 키워드죠. 왜?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어쨌든 내가 이동한 건 맞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1에서부터 3까지 적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부호 인정 안 하는 게 절대값이지. 그래서 우리는 사인 파이 t, d, t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 그러면 결국 사인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만 없애버리면 장땡인데 인간적으로 봐봐. 이거 그냥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래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3개 딱 그려봐. 1, 2, 3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우리 이미 사인의 그래프의 성질에 의해서 얘랑 됐냐? 얘랑 넓이 같냐 다르냐? 얘네 넓이 같아야 달라요? 같죠? 다시 하면 얘 이렇게 올려쳐도 결국은 같은 거 나온다는 소리예요? 다른 거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같은 거 2개 더한 거죠? 맞지?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는 잘 색과 이 연두색 하나는 결국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넓이가? 얘 2배랑 얘네들을 더한 거랑 같겠지.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바꾸자고. 삼각함수는요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바꾸면 그래서 인테그랄 그냥 간단하게 0에서부터 1까지 가요. 누구를? 사인 파이 t를 그대로 적분합니다. 근데 그게 몇 개 있다고요? 이게 2개 있어요. 이것까지 보여주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거 그대로 풀어주면 되니까 얘 그냥 적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 그럼 얘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또 얘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의 코사인 파이 t가 0에서부터 1까지 있는 거 아니야? 됐냐? 그럼 0에서부터 1까지에 해당하는 적분값은 이 파이분의 2라는 거 이미 찾았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 2 곱하기 우리는 파이분의 2야. 계산하면 되잖아. 그래서 정답은 파이분의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파이분의 얼마? 그래서 정답은 파이분의 4.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된다고. 알겠냐? 그럼 그거를 좌표로 확장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좌표로 확장해도 똑같으니까 바로 옆에 대표형 4번 하나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 문제 풀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2022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능 기출 문제인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꽤 있었습니다. 3점짜리 치고.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이건 약간 조금
근데 잘 생각해보면 조금만 생각해서 문제를 풀잖아? 그럼 이거 위치가 나오고요. 그 위치를 가지고 어쨌든 거리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그거는 어차피 속도 가지고 얘기하거든? 그럼 그거 가지고 찾아서 어쨌든 우리가 적분하게 되면은 답은 나올 거란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 거니까 그러면 여기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문제는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펼쳐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게 필요해. 알겠냐? 자, 어우, 토가 나와요. 그죠? 여기 문제를 보니까 토가 나와요.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 P가 있는데 그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 위치는 지금 현재 우리는 저기 있는 두 곡선, 그러니까 여기 있는 y는 x제곱과 저기 있는 y는 t제곱 x 마이너스 8분의 lnt가 만나고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하면 봐봐. 여기 있었던 요 x제곱과 난 여기 있는 t제곱 x 마이너스 우리는 8분의 lnt가 있는데 얘네 둘이 같아지게 되는 그 순간에서의 좌표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문제를 읽으면은요, 얘 좌표가 몇 개 생긴다라는 것도 대충 감은 잡을 수 있나요? 문제를 통해서 대충 잡아봐. 좌표 몇 개 만들어지냐? 좌표 한 개? 서로 다른 두 점이라며. 그럼 얘가 이렇게 촥 넘어가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싹 넘어가게 되면 얘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우리는 t제곱의 x 더하기 8분의 lnt 아니야? 그럼 얘가 0이라는 요것도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2차 방정식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맞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ln이나 이런 것들은 다 상수 처리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현재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잡았을 때 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라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의 해 우리는 그거를 알파, 베타라고 잡을 건데 그 두 점에 뭐가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 키워드냐면 중점이 되었다. 이 소리예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러면 얘네 위치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추론을 좀 해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위치를 조금 잡으러 갑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위치는 어차피 여기 있는 앞에 거는 x좌표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냐면 얘는 실제로 생기게 되는 그 근에 대한 좌표라고. 근데 여기 있는 요 근에 무슨 점을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냐면 어차피 중점 찾아달라는 게 여기 실제 위치지. 그러니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뭐 하면 되는 거냐면 위치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 더한 거를 얼마나 나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론하는 게 x좌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럼 y좌표도 똑같이 풀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럼 y좌표도 똑같이 풀 거니까 그럼 y좌표는 실제 x에다가 알파, 베타를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럼 인간적으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굉장히 더럽고 기분 나쁘니까 차라리 우리가 완벽하게 주어져 있는 저 식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답을 찾겠다는 생각을 좀 하겠죠. 맞나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러면은 저기 있는 x제곱과 어쨌든 만나고 있는 점이니까 좌표가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럼 아예 똑같은 좌표일 거라서 그럼 걔네들 실제로 y좌표들이 그래서 알파제곱과 베타제곱이 나와요. 그때 걔네들을 얼마로 나눈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중점이니까 2로 나눈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두 근의 뭐야? 합이지. 2차 방정식이니까 근계관을 쓸 수 있을 거고 얘는 제곱이지. 그러면 곱셈공식의 변형 쓰면은 또 바꿀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있겠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바꾸러 갈 거야 지금부터. 얘기했잖아. 그지 같다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오케이? 그럼 이거를 보는 순간 두 개를 찾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두 근의 합과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근계관을 이용해서 찾으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분의 1차니까 그래서 여기는 t제곱 두 근의 곱은요 2차분의 상수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8분의 뭐가 되냐면 ln t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혔고 그럼 저기에다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여기 있는 요 x좌표는 그래서 2분의 결국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t제곱이니까 여기 그래서 여기는 t제곱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러면 2분의인데 그럼 제 자체가 변형식으로 바뀔 수 있게 되겠지. 그럼 변형식으로 좀 바꿔봐.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이쪽으로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건 그럼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잖아. 맞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두 근의 합의 제곱이니까 결국 t제곱의 제곱이니까
t 4제곱. 거기에서 우리는 2를 곱한 거에 2배를 빼라며.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8을 2를 곱하니까 그래서 4분의. 그래서 우린 여기는 ln t가 생겼고 걔를 또 얼마로 나눈 것이 되는 거냐면 2로 나눈 것이 답이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 또 번분수가 되면서 분모가 8로 내려갈 거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얘가 2분의 t 제곱 컴마. 그럼 얘가 그러면 얘가 4가 내려가니까 4분의 통분했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4t 4제곱 마이너스 우리는 ln t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실제 위치가 돼버립니다. 위치 컨셉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옛날까지는요.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위치죠.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준 얘가 현재 위치라고 잡았을 때 그럼 이거를 가지고 속도를 구할 수 있겠냐? 아니면 없겠냐?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있죠. 왜? 미분하시고 찍찍찍 한 다음에 제곱해서 루트. 맞냐? 네. 그게 속도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속도식을 구하게 되면 루트. 얘 미분하면 t죠? 맞지? 네. 맞지? 네. 그러니까 그 t를 제곱한 거. 그럼 쟤를 미분하면 하기 싫은데? 그쵸? 16t 세제곱이네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4분의 16t 세제곱 그 다음에 ln-t 미분하면 t분의 1이네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제곱해서 더해준 거에 루트. 이게 지금 현재 속도가 됩니다. 맞냐? 여기까지는요? 쟤네 압박한다. 쟤네 압박해. 이거 하고 할 거야. 이것까지만 할게. 이것까지만. 쟤네 압박한다. 너네 수능 문제 풀어주지 말라는 것 같은데. 응? 아니 자꾸 밖에서 문 밖에서 압박해. 자 이거 보세요. 왜냐면은 저거 결제하려면은 이게 있어야 되거든. 쟤네가 내 손을 이렇게 잘라갈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냐? 응. 내 손발을 잘라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왜? 그럼 여기 약분하게 되면 그래서 루트 씌우면 그럼 얘가 그럼 t 제곱일 거고 그럼 얘 계산하게 되면 더하기 그럼 얘가 그러면 여기는 4t 세제곱 마이너스 얘 그냥 4t분의 1이죠. 얘 그냥 전체 제곱이잖아. 맞냐? 일부러 좀 크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좀 정리 좀 할게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래서 앞에 거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16에 t의 6제곱, 2를 곱한 거에 2배니까 마이너스 2t 제곱이네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t 제곱에 더하기 t 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뭐가 되냐면 t 제곱. 맞아요? 그 다음 얘 제곱이잖아. 맞냐? 맞지? 맞죠? 그러니까 얘 제곱하게 되면 플러스 내가 16t 제곱분의 1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맞냐?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확실해? 나는 굉장히 잘못됐으면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얘 번분수 처리하면 여기가 4냐? 8이잖아. 그럼 얘가 8이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8분의 1로 바뀌겠지. 맞냐? 그럼 식이 좀 바뀌어요. 됐냐? 그러니까 야, 내가 잘못 썼으면 잘못 썼다고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하고 지적을 하더만. 왜 니는 지적을 하니? 그래서 여기 그래서 8분의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2t 세제곱 마이너스 우리는 8t분의 1이에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됐냐? 선생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어쩌라고? 어쩌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그래서 얘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4t 6제곱이고 그럼 얘네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t 제곱인데 곱하기 2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이 되었고 거기에 우리는 t 제곱을 더해준 거에 뒤에 거 제곱.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얘 64t 제곱분의 1이 돼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시 쓰게 되면 얘가 루트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럼 얘가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거 잡아준 게 얘가 4t 6제곱이거든요. 거기 우리는 플러스 그래서 우린 얘가 그래서 2분의 t 제곱이 남게 되고 거기에 뒤에 거는 그대로 64t 제곱분의 1이잖아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게 그냥 뭐야? 이게 정리한 거에서 가운데 게 그냥 플러스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맞냐? 그래서 마이너스가 그냥 단순하게 플러스로 바뀌었을 뿐이니까 이제부터 계산이 쉬워진다라는 거 보여줄게. 그래서 이게 다시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얘가 결국은 2t 세제곱에 결국 우리는 이렇게
8t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남게 되면서 어차피 zt가 양수거든요. 어차피 1에서부터 2까지니까 양수거든요. 그럼 양수들끼리 더하는 거 봤자 어차피 여기 제곱과 루트 만나면 플러스 나오겠냐 마이너스 나오겠냐? 얘 어차피 양수인데 무조건 플러스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 바뀌어서 그냥 2t 세제곱 더하기 우리는 그냥 8t분의 1 이게 답이래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게 속도거든. 쟤를 뭐 하라는 게 최종 답이야? 쟤를 뭐 하라는 게 최종 답이냐? 그걸 적분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우리는 1에서부터 2까지 그럼 누구 적분할 거냐면 쟤 적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2t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우리는 8t분의 1을 그래서 적분해 준 게 정답이니까 계산 안 해도 되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 밑에 있는 답처럼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 구하시게 되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두 개 한번 해봐. 3-1번, 4-1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한번 해보세요.
원리만 알면 돼 사실은. 그래서 원리만 알면 되는데 그냥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잘 보세요. 어떤 좌표 평면 상에서 점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점이 여기에 있는 요 A점에서부터 여기 있는 요 B점까지 움직였다라고 합시다.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일정한 선을 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움직였다라고 칩시다. 그럼 예상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요 곡선의 길이를 구한다는 건 진짜 얘 길이를 구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얘 길이를 구한다는 건 인간적으로 봐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식이 있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그 식을 대표하고 있는 어떤 좌표가 있을 건데 그 좌표를 그대로 움직인 거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구해도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아요?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할 건데 이 곡선의 길이는 실제로 우리가 점이 움직인 양이다. 그러니까 점의 이동량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요? 안 돼요? 이거로 생각해도 된다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그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두 개의 공식인데요. 그게 fx랑 gx 자체가 전혀 이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있거나 겹치는 부분 없을 때의 그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곡선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한다면 얘가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들 그대로 적분하면 되는 거거든.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는 F'T를 그래서 제곱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G'T를 제곱해서 더해준 거에 대한 루트 즉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실제 얘네들에 대한 적분을 한 게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곡선의 길이가 된다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뭐랑 같냐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좌표평면상에서의 점이 움직인 거리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어떻게 보면 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건 아까는 좌표로 돼 있었던 거고 지금 그게 식으로 연결됐을 뿐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곡선이 만약에 하나라면 그래서 여기 있는 곡선이 하나라고 친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곡선이 한 개라고 친다면 그때 얘네들에 대한 공식은 그래서 인테그랄 그래서 우리는 A에서부터 B까지 그래서 어떤 함수가 그냥 하나의 X라는 하나의 직선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걸 미분하면 1이거든. 그래서 1 플러스 그래서 어떤 함수를 미분한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제곱한 거에 대한 우리는 적분이랑 같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리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원리에서 답이 구해지는 건지 그거는 우리가 찾아줄 수 있을 테니까 그럼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돼.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세 문제만 딱딱딱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냐? 알겠냐고? 그래서 여기 세 문제만 딱딱딱 보고 갑시다. 그럼 0에서부터 5까지 주어졌을 때 우린 얘 길이를 찾으라는 거야. 곡선이 하나야 두 개야 보니까. 곡선이 하나야 두 개야 보니까. 그러니까 곡선이 잘 보면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 라고 하면은 혼나요? 하나죠? 됐냐? 여기 있는 3분의 1 x 루트 x 하나씩밖에 없잖아. 그럼 하나지. 그러니까 얘가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우린 얘를 곡선이 하나밖에 없을 때 그 점의 이동량을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길이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하냐면 0에서부터 5까지 즉 시작부터 끝까지야. 그러니까 0에서부터 5까지 이동하는 거야. 누굴 미분한 거를 이제 제곱해서 구할 거냐면 여기 있었던 얘 1 플러스 얘 미분하죠. 네. 됐나요? 그럼 얘가 그럼 여기 있었던 3분의 1에 그럼 x에 우리는 2분의 3제곱이죠. 그치?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지금 더 뭐 할 거냐면 미분하겠지. 그럼 얘 미분하면 그대로 내려오니까 그럼 얘가 그러면 2분의 1에 결국 우리는 x에 결국 우리는 2분의 1제곱이 되면서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2분의 1에 우리는 루트 x가 되죠. 얘를 뭐 한 거냐면 제곱한 거라고. 알겠냐?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제곱한 거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4분의 1에 x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되니? 그래서 4분의 1의 x가 되었을 때 그 dx를 구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t나 x나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알겠냐? 그러면은 이거를 보는 순간 걔 별로입니다. 그죠? 아주 그냥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참 치환하지 않고서는요 100일을 못하는 참 잡놈의 식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 치환을 해야 돼. 그러니까 누구를 좀 치환할 거냐면 여기 전체를 좀 치환을 할게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1에서부터 4분의 1x까지를 나는 얘를 t라고 치환을 하자면
그럼 나는 여기에서 우리는 dx분의 dt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dx분의 dt가 맞겠지.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dx분의 dt는 결국 얘를 미분한 거니까 1은 미분하면 날아가고 제 뒤에 거 미분하면 그래서 우린 뭐가 되냐면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잡아줄 거는 여기 있었던 얘 dt를 구해주게 되면 얘가 그냥 4분의 1의 dx가 될 거니까 결국 뭐야? dx만이 되려면 4dt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이 돼요. 맞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우리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5까지로 잡았을 때 안에 있는 함수가 루트 t로 바뀌게 되면서 여기 있는 제 dx가 앞에 현재 4가 붙은 4dt로 바뀌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일단은 부정적분하는 것이 최우선이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4가 되었고 얘가 그러면 부정적분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2분의 3의 역수니까 3분의 2가 되겠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3분의 2에 여기 있는 t에 우리는 2분의 3제곱이 되었고 나 0에서부터 5까지 집어넣은 건데요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다시 한 번 더 바뀌게 되면 얘가 그냥 3분의 8은 튀어나왔고 결국 우린 여기 있는 t가 다시 x로 되돌려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1 더하기 4분의 1의 x가 되었을 때 그거에 우리는 2분의 3제곱에 우리는 0에서부터 5까지잖아요. 맞냐?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럼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후루루룩 답 나와요. 그 정답은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 3분의 19 이게 답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답은 3분의 19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 밑에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찜찜하게 끝내면 좀 기분 별론데 찜찜하게 끝낼래? 아니면은 그니까 지금 끝낸다고? 월요일날 이 책 들고 오세요. 여기 5번 하나 마무리하고 끝내게. 알았지? 그래서 월요일날 여기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개념은 다 나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4번에 해당하는 것까지 문제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하고 다시 니들의 시험 범위 시작 접선의 방정식에서부터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번엔 저 위주 맞춰요. 얘한테 맞춰야지. 아 그래요? 아 그런데 얘한테 맞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분법 하나 남았잖아. 그 미분법 3개만 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이제 매개 변수, 음함수, 역함수 3개 남았잖아. 네. 그건 내가 따로 해줄게. 4개? 어? 너는 어차피 하잖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하잖아.